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남들은 몇 년씩 공부해도 10년 넘게 공부해도 합격하기 힘들다는 사법시험. 그 시험을 단 9개월 만에 합격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자신만의 공부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그 공부법을 남들에게 가르쳐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있는 공부법 전도사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지 오늘 공부 좀 해보려고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말이에요? 9개월 만에? 네, 운이 좋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차, 2차 다 합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합해서 9개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1차 시험을 이제 준비했던 게 대학을 재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입학을 하고 나서 1차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 정도여서 그때 좀 16시간 정도 최소 공부를 하고 3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공부를 좀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근데 제가 또 재수생이고, 예. 그다음에 재적을 당하면 이제 1순위로 영장이 나오게 됩니다. 군대.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졸업을 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지 못하면 바로 그냥 시험을 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2차 시험을 군대 가야 되니까. 못 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1학년 수업부터 다시 재입학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 듣고 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이듬해 이제 10월 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이 6월 중순에 있거든요. 그때까지 준비한 게 2차 시험이 한 7개월 정도 남짓 기간이었습니다. 합해서 9개월?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몇 년 하고서 괜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근데 원래 이제 사법시험 자체가 법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법학 그 점수를 15점 이상을 이제 취득을 해야만 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재적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제적을 당한 거예요? 뭐 민주화 시위하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좀 학교를 잘 안 나가고 그다음에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당시에 PC방이나 만화방, 오락실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뭐 술도 많이 마시고요. 축제 같은 데 나가서 뭐 이제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다 어느 날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학점을 못 따서 제적을 당한 거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공부랑 담을 쌓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위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제적당하는 게 위기죠. 예, 위기가 그때 이제 개인적인 또 뭐 고통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입학을 할 때 영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고 또 개인적인 일과 재적이 이게 세 개가 좀 겹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언젠가는 사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계획은 있었군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그때서야 아마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요약하자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보니 이 위기에 닥치게 되고 군대도 당장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군대를 안 가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뭐 사시에 합격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을 따져보니 그거밖에 안 남더라. 뭐 결국은 그거네요. 맞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그때 사시 폐지 소식이 들려와서 군대를 다녀오면 사실상 저에게 이제 주어지는 기회가 학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로스쿨은 아마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절박했군요, 지금. 네,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16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다. 예, 3시간 정도를 자고 이제 16시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지 그게 무슨 공부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원래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게임을 좋아하고 오죽 게임을 좋아했으면 제적까지 당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믿음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잘하는 사람 걸 그대로 좀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어떤 진짜 세계 챔피언이라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쓴 공략집을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빨리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게임을 했다? 예.
근데 그 원리를 아마 제가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공부에도 이런 게 좀 통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어떤 진짜 꼼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예,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게임 레벨을 올리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눈을 돌렸던 게 당시에 이제 한국 내에서는 어떤 제가 이분을 딱 따라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들 만한 게 잘 없어서 외국으로 좀 눈을 돌렸습니다. 외국에?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연하게 이웃나라 이제 공부법 책을 접하고 그다음에 그 학원들 한번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랑 다르게 굉장히 좀 미시적인 분석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공부법에 대한? 예, 맞습니다. 학원도 있어요? 학원도 있습니다. 공부법 자체에 대한 학원보다는 학원에서 그 공부법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학원에 와서 그 일반 교과목 강의 들으려고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맞습니다. 공부법을 따로 가르치더라. 네. 우리나라는 지금도 별로 없죠,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공부법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공부를 할 때 점수가 만약 안 나오면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께서 특히 열심히 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뭐를 도대체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애초에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지식은 있지만 이걸 찾아 쓰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췄지만 시험장에서 좀 소위 멘탈이라는 게 흔들려서 시험을 못 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를 걸렸을 때 위장약을 먹으면 낫지 않듯이 정확한 처방이 이제 필요한 게 그게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 그렇게 공부법이 학원에서까지 강의할 정도로 체계화돼 있어요? 일본이 좀 미시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미국 것도 봤는데 미국은 좀 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양쪽 나라를 다 봤던 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시 1차 시험 2달밖에 안 남은 그 시간에 네. 지금 또 공부해야지 하면서 네. 먼저 미국, 일본의 공부법 공부를 했다고요? 네. 왜냐면 그거 하는 데만 한 달 걸리겠는데요? 아닙니다. 공부법은 사실 제가 준비하는 내내 공부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튜닝을 계속 해 나갔고요. 사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네, 계속했습니다. 공부법 공부를 또 같이? 네, 계속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국의 자료를 통해서 얻은 거는 어떤 구체적인 직접적인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물정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을 한 20년치 또는 50년치 정도 구할 수 있는 모든 합격 수기를 다 모아서 합격 수기? 예, 수기를 모았습니다. 그게 게임으로 치면 아마 매뉴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모아보니까 이제 그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를 하지만 누구나 다 썼던 공통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제가 이제 그대로 따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과거에 나 공부 좀 했어 하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금방 이런 말이 떠오를 거예요. 보통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부법 따지고 또 무슨 계획표 짠다고 시간 다 보내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걸 해. 그냥 공부는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조정이라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를 저어가지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속력을 잘 내도 반환점을 돌지 못하면은 떨어지거든요. 실격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변에 공부하는 분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다 열심히 해요. 예, 그런데도 시험이 안 되는 데는 이유는 열심히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거기 좀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맞는 방향을 잡으니까 분명히 속도가 나가더라. 네, 맞습니다. 진도가 확확 나가고. 네, 원래 이제 열심히 못하는 이유가 고시생 같은 경우는 불안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수험생들이 내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쏟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제 열심히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를 못 믿지만 앞서간 어떤 진짜 공부를 잘하는 수재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의 공통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함 없이 좀 진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노력에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시간밖에 안 잤다고요? 네, 3시간을 매일? 잤습니다. 예. 그게 버텨져요? 근데 이제 버티냐 못 버티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또 유명한 어떤 그 승려분께서 이제 앉아서 잠을 주무시는 분도 계셨고 짧게 이제 또 주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 이가 흔들리는 것 같다. 나무가 두 개로 흔들린다. 뭐 두 개로 보인다. 이런 이제 누가 따라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초기에는 그 정도의 고통을 딱 느꼈습니다. 걷는데 이제 땅이 흔들리는 정도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또 봤던 인상적인 합격 수기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그 막노동꾼으로 이제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적게 자고 힘든 것들도 적응이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할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공부한다는 건 조금 배부른 소리일 수 그래요?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에 제가 좀 감화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두 개로 보일 정도의 의식 상태면 공부해도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주셔서요. 예.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차피 공부 자체가 생존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에 공부를 하자가 아니라 공부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 이제 잠을 자고 이제 못 일어날 때가 많아서 예. 처음에 몸에 책을 올려놓고 이제 잠을 자기도 했고 너무 괴로우니까 깨니까요. 몸에 책을 올려놓고 몇 이제 권이나 올려놓은 거예요? 3권 정도인데 한 권이 이제 2,20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두꺼운 거를 예, 세 권을 올려놔요? 근데 이제 나머지 2권이 700페이지짜리여가지고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3시간 뒤에 좀 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대 모서리에서 잠을 자면은 이제 아침에 좀 도저히 못 일어나면 굴러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좀 제가 그때는 뭐 제가 잠을 적게 자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요 시험에 필요한 정도의 공부량은 예를 들어서 가장 빨리 합격한 분이 이제 서울 법대를 나오신 분이 한 3달 정도 만에 1차를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절반 정도인데 그 분이 한 8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를 하셔서 단순 계산으로 제가 그 2배 정도 노력으로 하면 해야 되겠다. 예,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는 시간이 먹는 시간을 빼고 나니까 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녔어요? 아니면 혼자 공부했어요? 학원을 제가 다니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뭐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학원 강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보다 좀 손쉽게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학원 강의를 듣자마자 공포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못 따라갈 정도였어요? 못 따라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학원 강의라는 게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앞에 걸 듣지 못하면 뒤에 거를 좀 못 따라가죠. 쫓아갈 수 없게 돼 있어서 제가 그 시간 내에 강의를 도저히 뭐 다 듣기는 100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원 강의를 듣지 않고 합격하신 분들 수기를 조금 더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못 따라갈 정도의 바닥 수준에서 네. 16시간씩 딱 2달 하니까 되더라? 네. 원래 이제 공부라는 게 재능, 노력, 방법이 합쳐져야 되지만 재능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노력이나 방법 중에 이제 하나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노력은 제가 최대치까지 아마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3시간 자고 16시간 공부하는 건 최대치죠. 예, 그렇지만 맞아요. 방법이 좋지 않다면 아마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제가 썼던 당시의 방식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정답을 많이 맞히면 되고 정답을 많이 맞히기 위해서는 정답을 알면 되고 그렇죠. 정답은 해설지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해설지로 공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답을 보지 말라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통념에서 좀 벗어나면 점수를 따는 건 훨씬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맞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낼 것도 예측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어떤 개념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쌓아나가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정답을 많이 알고 출제 패턴들을 아는 데까지 가면은 거의 많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진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 위기를 좀 피해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 개념이나 원리나 이런 걸 모르고 네. 정답의 해설지만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외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외운 후에 이해를 하는 방식을 저는 택했고요. 그게 가능해요?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할 때 사람들이 보통 공포에 빠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가 이걸 다 공부해야만 어떤 내가 시험을 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시험 범위가 넓을수록 중요한 것만 출제가 됩니다. 그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보다 보면은 객관적인 통계들이 기출문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모아서 이제 3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 그다음 2년에서 4년에 한 번에 나오는 문제, 예. 그다음 5년 이상에 한 번 나오는 문제를 해서 단계를 나눠서 매년 나오는 문제를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건 꼭 그래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해야 반드시 나오니까. 예, 근데 사실 그 양이 저희가 이제 총 한 10만 페이지 정도 조금 넘게 외우면 되는 시험인데요.
실제 그 정도 양은 70에서 한 200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200페이지가 안 된다고요? 정말로 중요하고 10만 페이지 중에서? 예,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와. 실제 추려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그래요?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의 학원에 맡기거든요. 어허. 강사님이 그걸 확인한 거를 가지고 저한테 보여줄 때 이 통계 같은 것들을 실감되게 제시를 안 해주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 나오는 부분을 제가 추려보고 이렇게 직접 제가 체감하다 보니까 이거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나눠서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A급 먼저 정복하고 이제 B급 정복하고 C급 중에는 조금 나올 만한 것들을 예측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은 양을 공부를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시험 붙을 때까지 2달이고, 네, 2차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또 한 7개월 공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 훨씬 이렇게 본인이 직접 서술하고 써야 되는 이런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주관식 시험이라는 건 아무래도 주관적인 평가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채점하시는 분들의 채점 평을 모조리 다 수집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합격생 수기, 네, 맞습니다. 채점자들의 채점평, 네,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추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 사실 제 노력이라는 것들은 오로지 종이 몇 장으로만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를 통해서 채점하시는 분들의 사고를 알면은 제가 원하는 답안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전략적 접근인데요.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거기 아마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채점자들의 평을 쭉 모아서 보니까 패턴이 보여요? 맞습니다. 요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고요. 요것만은 지켜달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모두 나눠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외운 거를 쓸 수 있느냐라는 거를 연구할 때 그게 아니고 덜 외우고 시험장에 법전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제가 쓴 것처럼 마치 외운 것처럼 보이게 한지 연습을 훨씬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한자로 쓰면은 이 채점자들이 훨씬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훨씬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자 같은 거를 쓰고 연습하면은 주변에서 요즘 한자 시대가 아니다. 한글로 써도 된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채점자 분들께서 한자 시대를 거치셨고 그런 어떤 특별한 니즈, 욕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네. 채점자들의 그동안의 공통된 지적은 내가 꼭 알아야지. 네. 근데 다른 수험생도 그거 다 하지 않았겠어요? 저희 때는 학원이 말하자면 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여서 아무래도 조금 학원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듣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건방진 말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학원 강사님들께서 시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면밀히 봤거든요. 시험 안 된 분들이 많을 거요. 굉장히 많으시고 그분들이 실력은 출중하시지만 예. 시험이라는 건 말하자면 생존과 저는 직결된 문제라고 봤는데 전쟁에서 나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나는 손자병법은 200번 읽었다라고 하는 분과 나는 손자병법은 잘은 못 읽었지만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분을 비교를 해볼 때 어느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합격증까지 딱 받으니까 네.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합격 수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 굉장히 홀가분하고 이제 다시는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1차, 2차 시험 준비는 안 해도 되니까. 예, 안 해도 되니까요. 물론 이제 저에게 주어진 기회 자체가 없기도 했지만 만약에 제가 운이 좋아서 로스쿨을 가게 된다면 또 변호사 시험을 또 치고 또 수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홀가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최단 기간에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고요. 뭐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7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1, 2차 합해서? 예. 호호.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뭐 천재적인 분들이 오히려 좀 겸손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는 또 제가 워낙에 정신이 좀 도치도 많이 되고 이제 안도감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9개월 만에 이걸 패스할 수 있었던 건 공부법 덕분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 언제예요? 그거는 뭐 합격하자마자요? 아닙니다. 사실 공부 초기부터 저는 공부법만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특출난 어떤 공부 재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지금 후발주자로 출발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떤 따라잡으려면은 노력은 당연한 거지만 어떤 방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좀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재능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다는 표현을 몇 번 쓰셨는데 네.
그게 아니라 천재적인 공부머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몰랐지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좀 내로라 하는 소위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예. 인터뷰도 해보고 했지만 이분들이 실상은 내가 천재처럼 보이고 싶다고 하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시절에 그때 2시간을 잤거든요. 왜요? 이 천재들을 제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뛰어나고 예. 뭐 이게 한 번 본 걸 다 외우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물론 노력을 이제 숨은 노력이 있었지만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별명이 이제 뭐 뱀파이어 이런 거였습니다. 워낙 잠을 안 자고 기숙사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어떤 제 동기분께서 오시더니 저보고 왜 어제 잠을 안 주무셨습니까?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던 대로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도 잠을 안 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 켜진 걸 알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을 하는데 실제 외부에는 자신이 노력한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누구든 자기가 조금 이제 머리가 좋아 보인다든지 고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만나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지독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화장실에서조차 책을 들고 딸딸딸 외우고 계속 보고 반복하고 이게 제가 그때 제가 부끄러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머리 좋고 이런 분들 물론 저도 책을 통째로 외우고 그다음에 한 번 보고 외우는 분들 한두 분 뵙기는 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기보다는 모두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도 좀 많이 뒤처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고 보니 이 변호사님의 부친께서도 변호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법시험 합격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아버님에 대해서.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과거에는 국민학교만 이제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우셔서 이제 진학을 중학교부터 못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내가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길을 돌파하는 거는 좀 사법시험, 고시, 그 당시에 고시에 합격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서 이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대학을 나와야만, 법학과를 나와야만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자격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비 시험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듬해 그게 폐지가 또 됐어요. 아하. 자격 제한이 철폐가 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좀 방황을 하시다가 또 그러면서 막노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다시 공부를 하셨는데 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월남전에 또 참전해서 돈을 또 벌어오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사시 공부를 혼자 하셨다. 혼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한 8.9기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35이 되셨을 때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됐고 9번 만에 합격하신 거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께는 뭐 사실 저희 아버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면도 있고 쑥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참 그런 어떤 꺾이지 않는 용기, 의지 이런 것들 참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그 아버님 때문에 일찌감치 나도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가 돼야지 하는 생각은 한켠에 있었군요. 맞습니다. 뭐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멋있더라고요. 변호사가 굉장히 멋있고 딱 그 정도의 어떤 치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법조인의 꿈을 갖고자 했던 거는 나중에 아마 정말 시험 합격이 오히려 다가오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운 좋게 얻은 이 기회들을 좀 다른 분께도 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는 오히려 부끄럽지만 굉장히 나중에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듣고 보니 아버님하고 이 변호사님하고의 케이스는 완전 다르네요. 근데 그 절박함은 아마 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길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생각은 아마 좀 아버지께 아마 그것도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근데 아버님은 절박했지만 생계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거가 그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한번 여쭤봤는데 실제 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한 2년 정도였던 것 같다. 그 앞전에 한 뭐 10수년의 기간들은 정말 어떤 자금을 마련하고 살 곳을 찾아다니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